오전에 인사드립니다. 한 주를 잘 마무리해보고 또 다음 한 주를 잘 전략적으로 준비해볼 수 있는 시간이죠.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 점검 함께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의 분위기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장 초반에 그래도 좀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약세가 이어지면서 나스닥과 S&P 500이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동발 리스크에 지속적으로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간밤 혼조세로 뉴욕 증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시장 안에서 우리가 중점을 둬야 했던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으로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혼조세를 보인 채 마무리를 지었죠. 중동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간밤 반도체 관련주들의 약세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헤드라인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동발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간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함께 챙겨봐야겠습니다. 이미 그 전날에 캐롤라인 백악관 대변인이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2주 정도 시간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또 현장에 나와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란의 공격 유예는 2주가 최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는데 사실 뉴욕타임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2주라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인용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크게 의미 없는 시간일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다가오는 2주 안으로 추가적인 협상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지 가장 중점을 두고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간밤 WTI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오다가 일단은 군사 대응 결정 유예를 미국 쪽에서 꺼내 들자 간밤 WTI는 0.3%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간밤 사실 유럽 쪽에서 스위스에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와 함께 이란은 함께 협상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협상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하고요. 이란의 입장은 아직까지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이 움직임을 멈추면 그때 미국과 함께 협상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밤에도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고 이란 쪽에 공격을 가한 것으로 체크가 되면서 일단 주말 사이에도 중동발 리스크는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다음 이슈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지난 한 주에 주식시장에서 또 뜨거운 화제 중 하나였던 이 금리와 관련된 부분 점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은 앞으로 나오는 몇 달간의 데이터를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연준 이사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7월 정도가 되면은 금리 내릴 수도 있다라고 과감하게 발언을 내놨습니다. 다만 다른 연준 의원들은 월러 이사 의견에 크게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던 것 같고요. 대부분은 가을 정도가 돼야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연준 안에서도 좀 의견이 분열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하면서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키워갈 수 있을지 일단 시장 상황 계속 데이터와 함께 체크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법한 소식이 전해졌죠. 지금까지 이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통보를 내렸다고 오늘 외신을 통해서 내용들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이슈와 함께 오늘 엔비디아 등 반도체 관련주들의 매도세가 한 차례 나왔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 관련주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 주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시간이죠. 오늘 저희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전략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방송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주말에도 저희는 이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소개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창용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에 국장의 흐름 나쁘지 않은 가운데 최근에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실제로 이제 신정부가 우리 국내 증시 안에서 시작이 좀 되면서 금요일 날 어제자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3,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은 편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 증시 안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조금은 좀 과격하게 또 관세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또 펼치고 있고 최근에는 이스라엘, 이란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반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미국 증시는 다음 주 정도에는 좀 혼조세가 좀 이어갈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길게 이제 주식 투자를 좀 보게 된다면 실제로 이제 미국 증시 안에서는 저희 비교 흐름을 좀 데이터를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2022년도 기준에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2022년도 그리고 현재까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무려 20% 하락을 좀 보여주게 되었고요. 다만 이제 나스닥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3년 동안 나스닥 지수가 거의 100%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여기서 놓고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국 주식도 해야 된다.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 계속적으로 저와 같이 교육방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되십니다. 그 부분은 지금 증시가 너무나 괜찮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수 불가결하고요. 다만 우리가 제가 앞서서도 데이터를 보여드렸다시피 3년 동안 나스닥 지수가 무려 100%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미국 주식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공략을 좀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저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매주 그리고 매일과 같이 M7 종목 집중으로 해서 미국 주식까지 매수 매도 신호를 드리고 있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데이터 안에서도 나스닥 그리고 미국 주식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워렌 버핏이 사실은 이런 얘기를 했죠. 10년 동안 공략할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은 우리가 공략하지 말자. 근데 실제로 나스닥은 사실은 그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차트 안에서도 보시다시피 우상향은 합니다. 미국 주식은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은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코스피 분위기 3,000포인트 가고 있어서 너무나 분위기 좋겠지만은 과거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우상향이 아닙니다. 변곡점이 있고요. 변곡점이 있다라는 것은 올라가게 되면은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고 떨어지면 무조건 올라가긴 마련입니다. 다만 미국 주식과 같이 우상향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를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하셨던 분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특이점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 주식 안에서 이제 공략하실 분들은요, 제가 우량주만 공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너무나 이제 미국 주식 안에서 많죠.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아마존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엔비디아라는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어려운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하지? 근데 저와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요. 딱 7가지 종목만 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이렇게 많은데 7가지 종목으로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제 미국 주식 다우나 나스닥이 우상향하면서 쭉쭉쭉 올라가고 있을 때 지수 기여도가 높은 우량주만 공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주식 하실 분들 그리고 저와 같이 하실 분들은요. 미국 주식 안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공략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은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만 잡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테슬라에 대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M7 종목 안에 테슬라가 또 들어가죠. 그래서 저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우량주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역으로 생각해보면 삼성전자에 세력이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안에서 이동평균선만 공략하더라도 신뢰성이 높다는 거고요. 미국 주식 지금 과매도권일 때는 무조건 저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매수 신호 드리고 또 수익 실현 드리고 다시 한번 과매도권역에 들어갈 경우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신호 드리고 다시 한번 수익 실현 드리고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 하시게 되실 겁니다. 미국 주식 안에서 우량한 종목들을 과매도권에 들어가 있을 때 제가 바로바로 신호 매수, 매도 신호 드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7가지 종목 미국 주식 안에서 7가지 종목으로만 공략하셔도 충분히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뭐 국내 주식 최근에 분위기 좋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공략하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스닥 흐름 그리고 국내 미증시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좀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도 사실은 나스닥 증시가 계속적으로 반등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고 다만 여기서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중동발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상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글로벌 1위 시장이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4월 달 기준 했을 때 거의 20% 이상의 지수 반등을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기회를 찾아 나갈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4월 달 기준으로 나스닥이 20% 이상 상승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스닥이 바닥을 칠 때 혹시 미국 주식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크게 수익이 나셨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차트가 코스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상향은 좀 힘들겠죠. 왜냐하면은 우리 국내 증시가 사실은 쭉쭉쭉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과거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글로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성장성 높은 지수로 코스닥은 생각을 해보지만은 실제로 미국 증시랑 좀 비교할 게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주식을 우리가 이번 달부터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제가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 게 그래서 미국 주식 기본적으로 하면서 국내 주식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트럼프 관세 협상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일단은 우리가 우상향을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이런 재료들까지도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주 좀 따라가 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안에서 사실은 미국 증시 안에서도 사실은 테마주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 주에 국내 시장 안에서 가장 빠르게 반등을 보여주고 반응이 좀 세게 보여줬었던 테마가 바로 코인 쪽이겠죠. 코인 관련한 테마주들 아니면 NFT 관련한 테마주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 안에서는요 진짜 코인 관련해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코인베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타 뭐 증권 방송이나 여러 가지 증권 방송에서도 관련해서 코인베이스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국내 증시 안에서는 뭐 코인베이스 테마주다라고 해서 이렇게 2등주, 3등주가 될 수가 있는데요. 미국 주식을 하실 분들은요 직접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진짜 코인 관련한 테마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글로벌입니다. 그래서 지금 USDT라고 하게 된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적으로 발행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안에서 뭐 코인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뭐 그래서 곁다리로 뭐 테마주로 엮일 수가 있는데 진짜 코인 테마주, 코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암호화폐 그리고 스테이킹 수수료로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 자체가 1차적인 돌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미국 상원의원 본회의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통과가 또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법정 화폐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서 최근에 16%의 돌파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흐름에 맞춰서 국내 증시 안에서도 코인 테마주들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한 테마주들이 빠르게 좀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주목을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나스닥, 다우 어느 정도 지수적인 반등이 좀 올라와주고 있고 여기서 핵심적인 상황은 결국에는
나스닥의 가장 비중이 높은 나스닥 거의 20% 비중이 높은 기술주 테마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제가 앞서서 M7 종목 말씀드렸었죠. M7이 바로 기술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M7 종목 미국 주식을 공략하지 않은 이유가 없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CEO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양자 컴퓨터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기술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곧 몇 년 뒤에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또 나와주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테마까지도 우리가 흐름을 읽어가 보면서 공략을 좀 해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진짜 주식은 미국 주식 안에 있습니다. 최근까지 흐름을 놓고 보면은 뭐 국내 증시 안에서도 빠른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급상승을 좀 보여주는 테마주가 있긴 하겠지만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확인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진짜 주식은 진짜 주식 테마주는 미국 주식에 있다. 이것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이제 저와 같이 다음 주에 공략하실 분들은요, 일단은 제가 난이도를 확 낮춰드릴 겁니다. 앞서서 뭐 코인베이스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일단은 저와 같이 2주, 3주 동안은 M7 종목, 7가지 종목만 공략합니다. 뭐 구글도 있고,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까지. 그래서 이동평균선 안에서 단순하게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변곡점인 수준, 그리고 단기 과매도권인 수준 안에서 제가 매수 신호 드릴 거고요. 올라가게 되면 바로 또 수익 챙겨야겠죠. 그래서 매도 신호 드릴 거니까 이 부분 맞춰서 내가 만약에 국내 주식을 투자하면서 실패를 봤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올해는 좀 다른 방법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우상향하고 있는 증시 안에서 미국 주식 안에서 저와 같이 다음 주부터 공략하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에 대한 정리 먼저 간결하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미국 주식 혼자 투자하시는 게 부담스럽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하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강의 자료도 무료로 여러분들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전문가님과 다양한 소통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를 우리가 좀 전략을 세워볼 때 초반 30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같이 점검을 해볼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과 바로 연결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자, 제가 이제 저와 같이 교육방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제 국내 주식은 오래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뭐 테마주들 많이 단타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단타를 하게 되면은 오래 끌고 가면 사실은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타는 올라갈 때도 또 빨리 올라가겠지만은 떨어질 때도 또 빠르게 또 폭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내 주식 안에서 만약에 단타를 하게 되면은 오래 끌지 말고 장 초반에 시초가나 아니면 장 초반에만 공략하자.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올라갔었던 그리고 조금 반응이 좀 보여줬었던 종목들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뭐 신세계 INC, 뭐 한국전자인증, 뭐 아모테, 뭐 양자컴퓨터 관련한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원전 관련한 테마주들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세계 INC는 일단은 시초가가 이제 보합권,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했었지만 무려 상한가까지 왔었고 그리고 한국전자인증도 놀랐습니다. 25%까지 상승. 한국정보통신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보여주게 되면서 시초가나 장초반 대비했을 때 무려 20%가 넘는 그리고 또는 두 자릿수일 때 급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상승률이 아니고요. 언제 급등을 보여줬을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서는 장기 하자마자 또 급상승을 또 많이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한국전자인증도 마찬가지로 9시 30분 되기 전에 또 급상승을 또 보여줬었고 아모테, 한국정보통신, 보성파워텍까지 모두 다 장 초반에 급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단타를 할 때 급등하기 전에 또는 거래량이 분출하기 전에 장 초반에 매수하면 되겠구나. 단순한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타로서 매매를 하실 분들은요. 딱 단순하게 장 초반에만 공략하자. 이 부분 일단은 좀 차트를 좀 열어보면서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신세계 INC입니다. 그래서 9시 일단은 프리장은 좀 제외하고요. 정규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마켓은 제외하고 정규장만 놓고 봤을 때 9시 이후에 결과론적으로 상한가를 좀 보여주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급등하기 전에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엄밀히 말을 해서는 거래량이 상승하기 전에 당일 급상승할 테마주를 미리 골라놓고 장 초반에 공략하면 됩니다. 거래량이 분출하기 전에 매수를 선침해를 해놓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분출하게 되면 무조건 상승이겠죠. 왜냐하면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주목을 못 받았다는 것이고 주목을 받게 되면은 실제로 뭐 크게 기업의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주목을 받게 되면 무조건 상승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제가 교육방에서 어떤 테마가 오늘 잘 갈 것이다. 3가지 테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 테마 안에서 일단은 관점을 보시고 여기서 제가 신호로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매수 신호 드릴 거고 여기에 맞춰서 만약에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은 이 급등을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가는 전략을 제가 다음 주에 교육해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단타고요. 미국 주식 하실 분들은 단타는 아니고 스윙이나 중장기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맞춰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모텍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시면 아모텍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인 관련한 테마주죠. 그래서 여기서 놓고 봤을 때는 만약에 시초가에 공략하지 않으면은 전혀 기회가 안 납니다. 시초가가 가장 저점이고요. 이 저점이란 것을 찾기 위해서는 아예 그냥 시초가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핫 테마주들을 후보군 정해놓고 만약에 시초가로 또는 장 초반에 공략하게 되면은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은 이 급등을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가면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내가 매수하고 나서 내 생각과 다르게 시세 흐름이 좋지 않으면 빠르게 대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급등이 나와주면 이 급등이 모두 다 높은 수익률로 챙겨가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 생각과 다르게 흐름이 좋지 않으면 빠르게 대응하고 다른 종목으로서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수익을 쌓아갈 수밖에 없는 매매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보통신이고요. 마찬가지로 금요일 또 목요일 날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 타이밍이 9시 정도의 타이밍이었었고요. 그 이후에 매수 기회는 전혀 안 나옵니다. 시초가 또는 아예 극장 초반이 마지막 매수 자리였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매수 신호를 제가 모두 다 저와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교육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은 참 쉽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이 장 초반에 매수하고 상한가까지 수익이 나게 되면 그날 매매 안 하셔도 됩니다. 국내 주식은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내가 뭐 단타는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M7 종목 있습니다. 미국 주식 안에서 우량주 M7 종목 그냥 묻어두기 아니면 편안하게 빠른 수익주로 공략하시면은 국내 주식으로서 단타하시고 미국 주식으로서 편안하게 우량주로서 수익주 매매하시면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국내 주식 단타 하실 분들은요, 이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시장 내 급등주들, 테마주들이 있는데요. 매수 시간은 시초가 또는 장 초반만 보시기 바랍니다. 뭐 장중에 애매할 때 뭐 10시, 11시 때 물론 급등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원칙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단타로서 가장 활발한 시간대가 시초가 또는 장 초반이기 때문에 그때 접근하셔야 편안한 난이도가 확실히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10시 때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정말 잘 잡으셔야 됩니다. 상승할 수 있는 변곡점을 잘 잡으셔야 되시고 난이도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장 초반에 제가 단타 종목 드릴 거기 때문에 그 신호만 보시고 편안하게 공략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 초반에 우리가 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고 입장을 해주시면은 전문가님의 비법과 또 강의가 담긴 USB 자료까지도 무료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거든요.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스캔하고 입장하셔서 무료 정보들까지 모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가 투자를 이어갈 때 큰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반등 계산기에 대해서도 함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등 계산기 비법도 함께 알려주시죠, 전문가님. 네. 제가 이제 그 전에 일단은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선물을 또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미국 주식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국 주식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기초 강의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또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그리고 비중 조절은 어떻게 하고 국내 주식과 어떻게 계좌 전략을 쌓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기초 강의를 또 준비했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제가 시초가 단타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단타 검색치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이 부분 맞춰서 미국 주식과 우리가 국내 주식의 두 마리의 토끼를 좀 잡아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앞서서 제가 주가 반등 계산기입니다. 제가 이번 주까지만 좀 공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국내 주식이 사실은 어려운 이유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주가의 방향을 좀 예측할 수 있는 계산기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하나라는 종목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산기를 통해서 공략을 하시게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한 적정 매수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 주가 반등 계산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기 전에 저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이제 전부 다 드릴 계산기고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급등을 보여주게 되면은 반드시 주가는 조정이 나와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종목에 있어서 신고가 영역의 신고가를 그대로 고점에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점 같은 경우에서는 해당한 랠리 안에서 저점을 그대로 이 계산기에 입력을 해주시면은 상승률이 나와주게 되고요. 이 상승률에 맞춰서 통계적으로 어디까지 조정이 나와줄 것인지 자동으로 계산하는 계산기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라는 종목이고요. 고점이 54,000원 정도, 55,000원 정도가 되고요. 저점이 한 3만 원 정도가 되는데 상승률이 한 80%가 넘게 나와주게 되고 통계적으로 24%에서 27%까지는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39,000원대까지 보수적으로 나와준다고 하니 계산기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시고 여기에 맞춰서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고가 영역인 종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산기가 없으면은 더 올라가겠거니 해서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계산기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4만 원대 흐름을 놓고 보니까 거의 120%가 넘게 상승한 하나의 주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서 제가 시초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선상에서 원칙을 잡아드리는 이 원칙 계산기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맞춰서 규칙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도와주는 계산기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종목도 보시면 두산이란 종목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고점이 또 38만 원 정도였었고 저점이 20만 원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기를 활용하실 때는요. 신고가인 종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가이고 여기에 맞춰서 주가의 조정을 좀 계산해 보시면서 여기에 맞춰서 적정 매수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38만 원 정도였었고요. 해당한 랠리 저점을 그대로 입력하니까 상승률이 약 9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0% 이내에서 보니까 28만 원, 27만 원까지 조정이 나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때 정도의 계산기가 없었다면 두산이고 뭐 우량주고 해서 더 올라가겠다. 우량주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하겠다. 근데 실제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이 나와줄 때 그때 매수를 하세요. 만약에 조정이 안 나와주고 뭐 최근에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어서 흐름을 타게 되면은 그 종목은 공략 안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조정이 나와주는 종목만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거의 40%, 50% 이상의 상승을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지 말고 신고가 종목들은 조정이 나와줄 때 매수하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트룩스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상승률이 90%가 넘어가게 됐었고 기존에 제가 이제 데이터 이 부분은 저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모두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맞춰서 90%의 상승률 기준으로 약 29,000원, 3만 원까지 또 조정이 나와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신고가의 추격 매수를 그대로 하셨으면은 거의 2달은 그대로 손실로 묶여버립니다.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제가 주가 받는 계산기 드릴 거니까 신고가인 종목을 그대로 적정 매수가를 계산하시고 그대로 편안하게 조정이 나와줄 때 그때 매수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솔트룩스 최근에 분위기가 너무나 괜찮은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조정이 나와줬을 때 매수만 하시더라도 빠르게 40% 이상의 또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주 매매하실 분들 관건은요. 추격 매수하지 말고 적정 매수가 안에서 매수하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차트 분석 힘드신 분들은 주가 반등 계산기를 통해서 규칙적으로 조정이 나와줄 때 매수하자.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주가 반등 계산기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감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신고가라고 해서 그 종목이 더 올라갈 거다라고 해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통계적으로 매수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후봉은 종목들이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역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조정이 나와줄 종목들이 너무나 많고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조정 이후에 반등을 보여줄 수익을 내줄 후보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매매 회전이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매매 회전을 통해서 우리의 계좌도 우리가 빠르게 계좌 상승을 좀 이뤄보자. 이 부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더 이상 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전문가님께서 아주 쉽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QR을 통해서 여러분들 방에 입장을 하게 되시면 방금 전문가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30분 단타 검색식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초 강의를 담고 있는 USB까지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지 화면 통해서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문가님의 비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다음 주 전략을 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시장 분위기 좋았는데 다음 주 우리를 설레게 할 종목과 업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주 핫테마 전문가님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전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3,000을 기본적으로 넘어갔었기 때문에 지수 기여도가 높은 종목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잠깐 좀 보여드렸었던 하나 같은 종목들이 지수 기여도가 높고 지수 상승기에 맞춰서 그대로 또 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코스닥 종목을 공략하실 분들, 그리고 저같이 장 초반에 또 매매하실 분들은요, 테마의 순환이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 이번 주에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와주고 하기 때문에 관련한 테마주 계속적으로 우리가 다음 주까지도 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양자 컴퓨터 관련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양자 컴퓨터 관련한 사업적으로 뭔가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엔비디아 CEO가 이제 언급을 해서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 테마주가 양자 컴퓨터 관련한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이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전쟁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반사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원전 관련한 테마주들도 계속 챙겨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또 해보면은 유가 관련한 테마주까지도 생각을 좀 해보면서 다음 주에 이제 빠른 테마주, 빠른 순환매 정세가 계속적으로 좀 펼쳐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미국 상원에서 일단 본회의가 또 통과가 되면서요. 실제로 이제 규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법정 화폐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규제를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규제를 한다고 해서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고, 규제를 함으로써 역으로 법정 화폐로서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국내 증시 안에서는 이제 호재로서 반영이 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시장에서 이미 또 그렇게 또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센 글로벌이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발행 사업을 하고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앞서서 제가 코인베이스 차트 보여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관련한 발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우리 국내 증시 안에서 관련한 테마주로서 가장 빠른 상승, 그리고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도 다음 주에 아마 추가적으로 만약에 반등이 좀 보여주게 된다면 제일 먼저 좀 빠르게 좀 반등을 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걸리는 것은 이제 금요일날 어제자 정도에는 일단은 약간의 주가 눌림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만약에 스테이블코인 관련한 종목 테마주 공략하실 분들은 일단 IT센 글로벌 먼저 보시면서 IT센 글로벌이 조정을 보여주게 된다면 다른 종목들도 우리가 급락을 좀 보여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침판 정도의 역할을 좀 보시면서 IT센 글로벌 관심주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테마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이란 관련한 전쟁이 계속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해운 여러 가지 유가 관련한 여러 가지 파생되는 테마주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 테마주들도 계속 관심을 두면서 좀 공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에너지 시장이 계속적으로 혼란스럽게 이제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반사 이익을 우리 국내 증시 테마주 안에서 반사 이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흥구석유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번 주 한전기술이죠. 한전기술.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에 70%가 넘는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전 관련한 테마주들은 국내 증시 안에서는 사실은 신정부 정책주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 정부에서는 사실은 탈원전을 표방했었지만 이번 정부는 사실 그렇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반사 이익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테마가
이 한정기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종목도 보시게 된다면 일단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전 앞서서 제가 원전 말씀드렸었고 스테이블 코인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관련 테마주들은 아마 다음 주에도 반응이 좀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저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이 부분 매도 신호 드릴 거니까 내가 만약에 장 초반에 단타로서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다. 그리고 매도 신호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와 같이 함께 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원전과 스테이블 코인 집중해보자 말씀 주셨고요. 테마 쪽에서 훨씬 더 빠른 순환매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와 종목과 관련해서 더 도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영어 링크 클릭하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히든 종목을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바로 이 시간에 전문가님과 함께 만났었던 종목 한 주 만에 무려 두 자릿수가 넘는 상승폭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 종목에 대한 리뷰와 함께 오늘은 우리가 다음 주를 대비할 어떤 종목을 받아볼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바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자, 앞서서 이제 지수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뭐 딴 거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은 무조건 해야 된다. 주식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지론이고요. 그래서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빠르게 반등을 보여줄 수 있고 제일 빠르게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약간은 대안적인 투자로 신규 상장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수가 만약에 폭락을 보여주고 떨어질 때는요. 신규 상장주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IPO 진행할 때 공모 당시에도 반응이 좋았었지만 그 타이밍에 지수가 무너지게 된다면 신규 상장주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근데 지금 지수 상황은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가 수익으로서 챙겨갈 수 있는 전략이 신규 상장주를 우리가 시장에 올라올 때 신규 상장주를 공략해보자.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일단은 그 전에 이제 히든 종목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아톤이라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톤이라는 종목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무려 40%가 넘는 또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양자 컴퓨터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 이 부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아톤이라는 종목이 양자 컴퓨터 안에서 거의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게 되면서 40% 넘는 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성광밴드도 마찬가지로 제가 신정부 정책주 계속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제시해드렸었던 테마가 대부분이 신정부 정책이거든요. 뭐 양자 컴퓨터, 뭐 아톤은 좀 별개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만 공략하시더라도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아톤 한번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차트에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과열이 사실은 걸리면서 이 부분까지도 제 신호 맞춰서 지난주 월요일 날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4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또 관련한 테마주가 급상승이 또 보여주게 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아톤이 제일 먼저 반응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 신호 보시고 매수하셨던 분들은요. 아직은 이제 매도는 아니거든요. 매도는 아니고 제가 신호 한번 잡아드릴 거니까 이 부분 맞춰서 다음 주도 한번 따라가 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좀 매매 회전 좀 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뭐 절반 매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반 매도를 통해서 차익 실현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드리고 나서 빠르게 또 반등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다음 후속주가 있을 수가 있겠죠. 양자 컴퓨터 관련 후속주도 잡아보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종목도 한국선제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신정부 정책 흐름이 나와주고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리스크가 또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해운 관련한 테마주들도 반응을 좀 빠르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6월 7일 날 방송에서 잡아드리고 나서 바로 월요일 날 정도에 바로 반응을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바로 당일날 20%가 넘는 또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었고 오늘도 관련한 이와 버금가는 또 종목을 또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다음 주 히든 종목이고요. 힌트는 일단 LG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데이터 센터 울산에 또 그쪽에 방문하게 되면서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산업에 대한 우리가 성장성도 눈여겨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한 키워드를 우리가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한 테마주인 션이라고 끝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다음 주에 만약에 지수 상승이 또 3.포인트 돌파해주게 된다면 제일 빠르게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테마가 제가 말씀드렸죠. 신규 상장주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좀 공략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자세한 전략은 일단은 제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제가 월요일날 잡아드릴 거고요. 일단은 공략하실 분들은 월요일날 시초가 공략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 맞춰서 좀 따라와 주시면 되시겠고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 유리기판 관련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핵심은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고 반도체에 맞춰서 파생되는 테마가 유리기판이겠죠.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한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은 최근에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고 지수가 빠르게 반등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종목명은 마찬가지로 제가 저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전부 다 제공해드릴 거고 전략은 일단은 월요일날 시초가 동일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음 종목은요. 이거는 이제 대안적인 투자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요일 날 무려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국 화장품이라는 종목이고 최근에 사실은 경기 부양책을 이제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펼치려고 예정인 상황이고 여기서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산업이 바로 소비재 쪽이겠죠. 그래서 이 소비재 쪽 안에서 가장 빠르게 연관성이 가장 높은 산업이 화장품 쪽이고 이 화장품 쪽 안에서 테마를 놓고 보니 한국 화장품이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자, 상한가를 간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할까?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자세한 전략은요. 제가 월요일 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 화장품의 금요일 날 상한가 부럽다라고 하셨던 분들은요. 그 전략이 있거든요. 제가 앞서서 장초반 말씀드렸었고 시초가 전략 말씀드렸었고 제가 규칙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 원칙을 통해서 월요일 날 한국 화장품 전략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 신호에 맞춰서 매수하시고 매도하시면서 편안하게 단타로서 또 수익을 챙겨가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봤었던 이 히든 종목, 일주일 만에 무려 30%가 넘는 상승으로 우리를 웃게 해줬습니다. 오늘은 히든 종목 2종목 주셨거든요. 자,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점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저희가 토요일에만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영어 링크 뜨시면 클릭하고 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와 주시면 일단 기존 굉장히 기초 강의가 담긴 USB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30분의 단타 검색시까지도 일단 사용이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주중에도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함께 점검을 해봤고 다음 주에 대한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챙겨봤는데요. 오늘 이창용 전문가님과는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더 좋은 소식들 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한 주간의 변동성에도 주의를 하시고요. 저희는 주말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